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자, 장이 힘듭니다. 날씨도 엄청나게 추워서 정말 한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거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GDP 성장률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 다 어느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가 미 선물이 장중에 1% 가까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선반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어느 정도 바닥이 다 만들어졌는데 미증시 하나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미증시가 어저께 강세를 출발해서 그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합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저께 국내 증시 선반했던 부분에서 약세로 오늘 아침에 좀 출발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안정권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렇게까지 투매가 나올 부분은 없었는데 장중에 또 미선물이 마이너스 1.5%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1.5% 이상의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국내 증시가 선반영된 그런 케이스였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지지를 해주던 라인대가 1855에서 60짜리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었는데 이 라인대가 깨지면서 결국은 투매가 상당히 크게 거래소나 코스닥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미증시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미증시가 최소한 마이너스 1.5% 이상의 급락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는 부분이 되는데 잘 나와서 미증시가 오늘 한 보합권 정도만 맞춰줘도 내일 국내 증시가 오늘 빠질 폭만큼은 바로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현재 구간대에서 정말 예전에 있었던 뭐 2011년도라든지 2009년도 같은 금융위기라든지 뭐 유로존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달에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을 이제 매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루하루 등락의 현재 구간대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저점이 나온 것 같은데도 한 번 더 무너지고 다시 회복했다가도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스트레스를 사실 받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저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달달한 거,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가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져가지고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8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종가 자리인데 종가 자리에서 우선은 지지가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미 3단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막바지 구간인 건 동일하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시장에서 기간이 좀 받쳐주면 좋은데 지난 15일 날도 기간이 못 받쳐주면서 한번 장대 음봉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잘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기간 투자자들이 받쳐주는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에서도 동일하게 떨어뜨리니까 같이 또 시장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케이스인데 사실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당연히 손실이겠죠. 손실인데도 기간이 던졌다는 부분은 기간도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지난 15일에도 급락이 떨어질 때 장중에 미선물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미선물이 급락 나올 때는 기간도 받추다가 동일하게 던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기간도 믿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기간이 가장 물량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기간 쪽에서 기대치를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8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8월 달도 앞전에 크게 무너졌을 때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돌려놨었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이 나오느냐 못 나오냐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오늘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먼저 선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증시가 오늘 시장에서 만일
이 약세를 띈다 하더라도 내일 추가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는 아침이 다시 한번 시가가 저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선은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화가 돼야지 그리고 나서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따질 텐데 뭐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초 들어서 미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선방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를 원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까지 같이 포함이 된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볼 때도 사실 국내 증시는 빠진 만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의 해외 증시하고도 차이가 없다로 할 정도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8월달 저점 구간을 살짝 건드려 놔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미증시도 지금 직전 저점 라인 때 살짝 깨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는데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때는 국내 증시도 직전 저점 라인 때를 깰 수도 있다 또는 건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기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건 달러 기준의 주간 차트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직전에 저점 자리에 오늘 찍은 겁니다. 이제 밑꼬리 구간대에서 약간 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다 찍은 거죠. 근데 이런 구간은 앞전에도 제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들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 그게 이제 2011년부터 흐름을 보면 되는데 자 2011년도부터 볼 때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시스템 리스크죠. 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되었었던 때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이 가격대가 왔을 때마다 한 번씩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실제로 이 가격이 왔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던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대가 실제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하죠. 뭐 모멘텀 투자를 하기도 하고 펀더멘탈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실적을 갖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성장을 갖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많은 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자금이 규모가 큰 보통 연기금이라든지 해외 이런 쪽에서는 투자를 할 때 가장 강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펀더멘탈을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국내 증시가 이런 자리가 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기업은 이익을 내면서도 주가가 항상 어느 하단 자리에 오게 되면은 뭐예요? 과매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 지난 5년 동안 상승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무너진 그런 케이스가 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제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처음에 올라간 폭마디가 엄청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진 케이스고 근데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도 안 좋다 뭐도 안 좋다 항상 뭐 안 좋아요.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봐도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뉴스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뉴스는 아주 비관일색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이제 나중에 TV 뉴스에서도 9시 뉴스에서 나오죠. 요즘 8시 뉴스인데 8시 뉴스에서도 딱 뭐라고 하냐. 증시가 사상 최고치 넘어갔다. 증시가 앞으로 더 갈 거다. 막 좋은 말 엄청 나와요. 근데 그럴 때가 늘 고점이고 시장에서 비관이 계속해서 나서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주식시장이 망가질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만들 때가 사실 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단 자리에 왔으면 사실 이때부터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억지로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같아서 가끔은 참을 땐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이 참 많이 필요한 그런 투자이기도 한데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장에서 요즘은 상한가 폭이 30%이기 때문에 나 여기서 한 방에 복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방을 채우려고 가시게 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돌아서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다 빠지는데 한두 종목이 급등이 나면 그쪽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 심리가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도 다 빠지니까 유일하게 대안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안주가 될 것 같아서 손실을 한 번에 채워야지라고 해서 딱 갔는데 시장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차익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파란 쪽에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이 가격대는 낮은 가격이고 이 가격대에서는
빠진다 하더라도 조만간 올라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땐 차라리 유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저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쉽게 바로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들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 유가가 빠져서 산유국에서 던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유가는요 우리나라 엄밀하게 얘기해서 유가가 빠지는 게 국내 산업에 영향을 악영향을 끼친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나라 유가가 싸면 살수록 원가 자체가 절감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산유국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언제 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아시아건, 미국이건, 뭐 미증시건, 아시아, 미국, 뭐 유럽, 그리고 중동 어디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항상 다 좋은 적은 없었어요. 한쪽이 안 좋을 때 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에서 산유국들이 이제 유가가 빠져서 힘들어진다. 그동안 산유국들은 유가가 비쌌을 때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해놨죠. 한 번에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중동 국가들, 산유국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30불이 깨졌다는 부분이 어저께 미증시도 그대로 상승을 억누른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로 30불 이하에서 계속 놓을 것이냐? 아니죠. 서서히 올라오겠죠. 그만큼 싸면 살수록 시장에서는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더 이상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1월달 시작하자마자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었죠. 피고 나서 뭐 대주주 매각부터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를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중국이 25년 만에 GDP가 최저치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수치일 뿐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성장한 거는 배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중국이 이제 안정화됐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그러냐? 실적에 대한 우려다. 그 실적 우려는 결국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해소하겠죠.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현재 요즘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아침에 리포트가 딱 나와요. 증권사 리포트가 기업의 실적이 1분기 예상치 하할 것이다. 2분기부터 돌아갈 것이다.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오면 시장에서 투자심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또 던져요. 그러면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시장은 뭘 했어요? 선반영을 한 거죠.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 증시도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를 다 받아놨다 이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미증시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시장에서 안 좋다고 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은 그 부분도 해소가 되겠죠. 원래 시장이란 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지고 뭘로 인해서 빠졌던 것은 다 뭐예요? 선반영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거는 해소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파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중동 국가들 판다. 이것도 거의 다 많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막바지 거의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수급 자체가 이제 딱 배당 라인이 일어났던 그 시기부터의 수급인데 지금 현재 외인들 매도가 오늘 보면은 더 크게 나갔냐? 아니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 2,200억 정도 나갔는데 1월달 딱 들어와서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떨어졌다 이거요. 중간에 이제 그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매수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의 증시가 더 빠지면 빠질수록 외인들 매도도 커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하고 15일 날 이틀 동안을 보게 되면은 이틀 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더 세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이 팔았다가 축소가 됐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왜 15일과 20일 날 투매가 나왔냐? 바로 기간이에요. 기간이 받추다가 받추는 물량이 없을 때 그리고 같이 팔 때 이때가 시장에서 항상 투매가 나온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투시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투시권은 지속적으로 사죠. 왜? 투시권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조만간 바닥을 찍을 거야 라는 기대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현명한 거죠. 왜? 다들 힘들다고 곡소리를 낼 때 오히려 난 진입을 하겠다. 1950포인트 이하부터 계속해서 펀드 자금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금이 실제로 국내 증시가 바닥 찍고 나서 올라갈 때 1950포인트 못 올라가겠습니까? 금방 올라가겠죠.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그 수치는 언제든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투신권에서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이라든지 보험가는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근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베이시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매수를 안 받쳐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수급이 꼬인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투매로 연결되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국내 증시로 실질적으로 펀드 자금은 해외 펀드 관련돼서 ETF 관련돼서 여러 가지 펀드는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냐? 중동 국가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국내 증시가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시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데 국내 증시가 앞전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은 누가 들어올 때냐? 바로 미국계 자금 또는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때가 그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현재 미국계 자금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뭐 한다면서 팔았었냐? 아니요. 미국계 자금이 이미 앞전에 테이퍼링 한다 뭐 한다 빠지면 다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물량 뭐 S-오일에 대한 지분 같은 경우가 이미 5조 이상 채워져 있으니까 뭐 최대로 나온다면 다 던져버린다면 뭐 2조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동안 던진 물량이 10조가 넘어요.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10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매도하기보다는 어제 멈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작년에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죠. 근데 그 외국인 매도가 주로 어디였었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거래소 코스닥 다 합친 겁니다.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3조 5천억이라는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계에서는 10조라는 자금이 들어왔죠.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이 빠져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미국계 자금은 뭐예요? 시장을 선방해놨다. 그런 관점에서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계 자금은 그대로 유입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양정화하면서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다 쭉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도가 지금 어디냐 이 부분인데 유럽계 특히 영국에서 5조라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미국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이기도 한데 영국에서 왜 매도가 많이 나갔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작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 유럽이죠? 유럽 ECB에서 양적 완화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때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들어왔던 자금만큼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작년 연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였는데,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4조 7천억이나 돈을 팔았는데, 지금도 연초 들어와서 매도가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 사우디 같은 이런 중동계 자금이다. 산유국들 자금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가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사우디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냐? 없었죠. 앞전에 올라갈 때, 사우디가 매수해서 국내 증시에 올라간다? 없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특수성이 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영향 크게 주지 않는 사우디가 현재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우디가 어느 정도 매도가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가로 나올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사우디의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더 추가로 출회된다 했을 때 뭐 최대로 뭐 2조까지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 오늘 또 판 것도 있으니까 더 축소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8월 달에 있었던 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그거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앞전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왔냐 이 부분이죠. 그 반등이 나올 때 앞전에 8월 달 같은 경우 약간 조금만 생각을 각오로 돌리시면 되는데 8월 달 빠질 때 똑같았어요.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 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 전부 다 우려였죠. 우려가 다 떨어졌었다가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먼저 이제 중국에서 지준을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양책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저녁에 중국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돈을 유동성을 좀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비슷한 케이스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바닥을 먼저 다진 게 어디서 먼저 다졌냐?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바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그 뒤에 나왔죠. 그러면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대한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중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그렇게 보는데, 우선 중국 같은 경우가 오늘 미선물이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딱 어저께 급등 나오고 오늘 5일선 GTS 받고 양호하게 조정을 끝냈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먼저 받아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만 시장도 오늘 급락이 떨어졌지만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 돼요? 선발해놨으니까 오늘 미증시만 어느 정도 풀리면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럼 아시아 쪽에서 먼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시장에서 또 마지막 하락의 정점을 찍었던 것이 사실 위안화 절하였었어. 그럼 위안화 절하가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도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위안화가 안정을 떼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 연초에 들어와서 환율 시장 변동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증시 다 빠졌고요. 경기 우려감 다 동일하게 적용되었었죠. 자, 경제 지표가 중국에서 나온 것들 최근 들어 괜찮게 나오죠.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안정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역시나 미증시만 바닥 확인해주면 된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주간 차트인데 앞전에 사실 이 자리대에서 지켜준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죠. 왜냐면 이 자리대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나마 이렇게 삼각 패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 나온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었는데, 이 라인 때 깼다 이거예요. 깼는데 시장에서 지난주 저점 자리를 이번 주 현재 깼냐? 안 깼죠. 오늘 이제 깰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는 이 라인 때 하나가 남은 겁니다. 1820에서 1840이라는 지지 라인 하나 남았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직전 저점 라인 때를 오늘 깨고 나서 반등시켜줄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그 흐름이 나와준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도 하락폭이 크게 떨어진 만큼 반등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반등폭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안화 차트도 한 번 더 볼게요. 자, 위안화 차트 같은 경우가 앞전에 8월 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안화 절하되면 크게 급등이 나왔었죠. 크게 급등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며칠 동안 행보를 쭉 하다가 안정화를 좀 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돌아가면서 서서히 안정화됐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올해 초도 어떻게 돼요?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다가 올해 초에 급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위안화도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환율 시장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라인 때서 왔다 갔다 하죠. 환율 시장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하나, 미증시 하나, 이것만 체크하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 미증시의 선물에서 급락분을 선발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끝난다면은 오늘 하락분을 바로 회복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다져진다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냐? 그때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아마 깡센클럽에서 여러분한테 종목별로 단기 매매 전략을 많이 짜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요. 춥고 다들 힘드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달달한 거 좀 드세요. 달달한 드시면서 스트레스 좀 푸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이제는 똑같습니다. 뭘 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시장을 좋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센클럽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